네, 댄스의 순정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그 어렵게 아랍어를 공부했던 대학 시절까지 지금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시간 강사죠. 네네.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제 실력이라는 거는 정말 아랍어 문법 체계가 이런 거로구나 정도 알 정도 알았을 네네. 정도. 네네. 그런데 어쨌거나 강사로 네. 출석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는 학생이었는데 네. 오늘 출석부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 네.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했죠. 네? 정말 이 강의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했죠. 뭐 그러는데 또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네. 사우디 순방 가는데 또 청와대에서 불러요.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가서 아주 잘했다고 아주 청와대에서 소문 났다고 그랬어요. 모시고 사우디 같이? 아니에요. 이제 그 보좌진들에게 사실 다 영어로 하죠. 그렇지만 몇 마디 아랍어가 그렇죠. 아랍 사람들한테 다가갔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마디를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도 꼭 필요한 몇 마디를 네, 그래서 제가 어깨 힘 빼라고 말 배우려면 어깨 힘 빼야지 된다고 어깨 힘부터 빼놓고 그러고 아주 재밌게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러셔서 이제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들어가시면서도 이제 아랍어를 계속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럼요. 사실 모든 면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최고의 공부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제 시간 강사를 이제 2년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곧 전임으로 발령이 났죠. 전임부터는 이제 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뭡니까? 마포구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성산동? 합정동? 성산동?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에 성산동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산동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마포구 마포구 더 넓혀서 서울특별시, 한국, 극동, 지국 이렇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아주 어렵게 책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필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랍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세탁기도 없고 발로 빨래를 밟아서 언내를 얻고 우리 아들을 얻고 발로 빨래를 밟으면서 손에는 아랍어 책이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교수님 생활을 좀 해보셨는데 지금 좀 되돌아 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면? 그럼요. 제가 39년을 아랍어를 가르쳤어요. 39년을. 근 40년이네요. 네. 그리고 2년 반 명퇴를 했죠. 2년 반 남겨두고. 네. 그런데 참 저는 강의 자체를 너무 강의하는 걸 즐거워하고 강의를 하면 몸살이 났다가도 강의를 2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멋있게 하고 나면 몸살도 다 없어져요. 그렇게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시간 강사일 때인데 제 강의가 있는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학생들 나오라고 그래서 호강을 그거 안 해도
뭐 공휴일은 그쵸. 다 예, 강사료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열심은 정말 예,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 강의를 했죠. 네. 네. 혹시 뭐 아주 기억에 남는 뭐 좀 네, 제일 제가 첫째 예? 보람되고 네. 교수 생활에서 제일 기뻤던 거는 1972년에 네. 아랍어 문법 제1부라는 한국 최초의 아랍어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리방으로 긁어서 아랍어도 긁고 네. 한글도 긁고 그래서 이거를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글씨체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한글을 잘 쓰는 사람은 영어도 잘 쓰고 아랍어도 잘 써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해가지고 가면 그 학생이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책을 만들어냈죠. 정말로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네. 문법책이었네. 네, 문법책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해야책을 써도 문법책을 써도 뭐를 해도 한국 최초의 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뻤던 거는 제가 1992년에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게 가산 카나판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민족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분석한 건데 가산 카나파니 연구,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운동의 문학적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 최초의 아랍 문학, 아랍 어문학을 통틀어서 최초의 학위 논문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 세계의 그 변모 과정, 그리고 이 작가의 삶, 왜 어떤 작가는 삶은 친일로 살면서 뭐 또 다른 작품은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투쟁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이거에 따른 이 작가의 작품 세계는 또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작가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의 상동성, 세 개가 같이 가는 그 상동성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편 소설 하나를 읽어내는 것도 참 힘이 들었죠. 그런데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10년 연구하고, 아랍에 가서 자료 수집해 오고, 이렇게 해서 10년 만에 논문을 완성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논문 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카나파니 작품의 그 라이센스를 받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태양 속의 남자들이라는 그 대표작이 있는데 번역을 다 해놨는데도 라이센스를 영어에서 처음에는 아랍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일본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간 작품이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댔어요. 이 태양 속의 남자들이. 그 다음에는 아랍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이제 우리말로 갔어요. 근데 제가 라이센스를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카나파니가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했거든요. 네, 저는 그분이 암살당한 7월 8일이면은 꼭 촛불을 켜고 그분을 기리죠. 그런데 그 미망인한테 내가 이렇게 당신 남편을 연구해 왔다. 그럼 카나파니의 그 판권을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카나파니의 작품에 대한 모든 판권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나 기존에 내가 한국 출판사 어디에 준 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지금까지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출판사에서 먼저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했던 서울대 교수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랍어로 이 작품을 번역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죄송하게 됐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분이 죄송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참 기뻤고요. 그리고 또
참 기쁜 일이 많았어요. 네. 2007년에 네. 전주시에서 네.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축전이라는 걸 열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축전. 네. 우리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 작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문단에서 마흐무드 다르위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세계적 시인인 마흐무드 다르위시를 이제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다르위시는 자신의 작품이 번역되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까지 안 가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네네. 그런데 빨리 급하게 이제 번역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다르위시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에 제가 번역한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이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마침 제가 그 다르위시에 대한 논문을 쓴 직후였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서 대회를 열 때 이제 그 전에 이분이 나한테 그 자기 원고를 보내왔어요. 발표할 걸. 그러면서 그 주최 측에다 꼭 외국어대학교 송아무개 교수한테 이 글을 번역을 부탁한다고 단서를 붙여서 왔어요. 왜냐하면 시인의 산문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우리말로 해서 그날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랍 사람들은 그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영어 하는 거를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로 할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랍어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야, 영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아랍어로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랍어가 나온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한국 시인들이 한 300명쯤 참여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서 아랍어로 이제 발표문을 읽고 그러고 이제 우리 시인들은 전부 제가 번역한 텍스트를 읽는데 그 아랍어가 아시겠지만 얼마나 음악적이고 시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랍어의 매력에 한국 시인들이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래가지고 너 다르시에 강연하는 거 들었어? 봤어? 이게 한동안 그냥 시인들에게 회자될 만큼 네, 그래서 이은 씨하고의 특별 대담도 우리가 주선해서 하고 또 KBS 방송도 하고 참 큰 행사였네요. 참 큰 행사를 했죠. 정말 대단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시고 나서 그게 2007년도였는데 몇 달 안 돼서 2008년 벽두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요르단의 어떤 교수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첫 마디가 시인은 같다. 무슨 소린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나라에 가서 시인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준 너한테 감사하다. 그렇게 와서 제가 정말 전율을 느꼈죠. 저는 정말 마흐무드 다르위시의 정말 독자고 연구자고 친구고 정말 그분이 노벨 문학상에 아주 뭐 네 번째로 이렇게 근접하고 고은 선생하고 같이 여러 번 이제 후보에 오르고 그러셨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분이 2007년도에 와서 한국 문단에 굉장한 선물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2009년에 은퇴했으니까 2018년에 또 기쁜 일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사르 칼리파라고 하는 여성 작가. 여성 작가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소설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분이죠. 사르 칼리파가 제2회 이호철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가시선인장 유산이라는 소설을 번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마다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분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팔레스타인 언니라고 부르고 그분은 한국 동생이라고 부르고 서로 그런데 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호철 문학상을 받았어요. 혹시 이호철 문학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 들어만 보고 네. 잘은 모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통일문학, 분단문학의 대표 문인인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17년 은평구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네, 은평구에 문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더라고요.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네. 현재 활동 중인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드리는 건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젠더, 난민, 인종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문학적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작가 중에서 시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회 때도 2017년 첫 지정된 그때도 사르 칼리파가 최종 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다음에 시상을 하셨어요. 네, 참 그 한국의 정말 그 아랍 문학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셨네요. 저는 이제 제가 소개한 거는 주로 팔레스타인 제가 전공하는 팔레스타인 문학 네. 그리고 전 아랍권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타신 이집트의 나김 마부스 두 분을 한국에 소개했죠. 네. 정말 큰 업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시선장이나 유산 같은 그런 번역된 작품이 없었다면 네. 이분이 어떻게 그렇죠. 이호철 문학상을 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상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팔레스타인 난민처럼 어린이한테 점심이라도 한 끼 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큰 보탬이 됐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원래 교수님 요 방송이 우리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진로를 걱정하고 이제 미래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이제 그 직업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이제 대학생들 정도 그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교수님이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거를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저는 교수직이나 뭐 초등학교 교사든 중등교사든 교직을 꿈꾸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교직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천재불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네.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천재불용. 네. 그런데 저도 재주는 덕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 머리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제가 80 가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승리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직은 머리보다도 어차피 학문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엉덩이로 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머리가 교직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성,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덕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가슴을 가진 분들이 교직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직에서 성공하려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교직에서는 정말 교직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라디오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 해보는데 적성에 맞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죠, 교수님. 네, 금방 갔고.
오늘 먼 길 와주신 우리 송경숙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스승의 기념이라 이 방송을 5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마포 FM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크란.